한국인의 소울푸드라 불리는 김치와 삼계탕에 이어 최근에는 떡볶이 공정까지 진행 중인 민폐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차라리 백인도 흑인도 전부 중국인으로부터 나왔다고 주장해보라는 어이없는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미국과 영국이라는 상징적인 두 국가가 조용하게 한국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년이 넘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조금씩 회복의 기지개를 켜던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오픈한 한 가게에서는 지금껏 본 적 없는 특이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보통 서울과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줄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인스타에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또는 TV 프로그램에 등장했다면 여지없이 벌어지는 풍경인데요. 소위 유명한 집을 방문해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뿌듯한 경험이 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는 맛집이 아닌 편의점에 100m가 넘는 대기줄이 생겨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의 CU라는 편의점입니다. 한국의 대표 편의점 CU는 지난 4월 1일 말레이시아의 1호 체인점으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첫날부터 100m가 넘는 대기줄이 만들어지며 열흘 동안 무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녀갔다고 하죠. 하루 평균 1000명이 방문했다는 것은 일반 편의점 대비 3배나 높은 수준이며 대형마트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18만 명이 다녀간 셈입니다. 편의점 앞에 이렇게 긴 줄이 만들어진 거 처음이라고 하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많은 방문객이 몰린 것은 한국 드라마나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음식을 맛보는 대리만족의 차원이었겠지만 열흘 동안 매출 1위 상품은 의외의 제품입니다. 바로 떡볶이입니다. 전체 매출 1위를 기록한 한국의 대표 분식 떡볶이는 열흘 동안 무려 2,500컵이 팔리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4위가 짜장 떡볶이, 5위가 오뎅이라고 하니 말레이시아 팬들이 꼭 먹어보고 싶었던 한국 음식은 떡볶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도 대표적인 한국 분식으로 알려진 떡볶이가 중국의 레이더망에 걸린 모양입니다. 떡볶이가 중국의 길거리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난 4월 한 중국인 유튜브 채널에는 차이니즈 스트리트 푸드라는 제목의 18초짜리 짧은 영상이 한 편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에서 요리사는 빨간 고추장 국물에 떡볶이와 오뎅을 넣고 끓이다가 파를 넣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즉석 떡볶이였죠. 그리고 맛있게 끓여낸 오뎅과 계란, 떡볶이를 그릇에 담아 먹는 모습으로 영상이 종료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상의 제목으로 차이니즈 스트리트 푸드라고 기재하면서 마치 떡볶이가 중국의 길거리 음식인 양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게재되자마자 한국인들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사실 이 유튜버는 차이니즈 스트리트 푸드라는 제목으로 넣은 것은 어쩌면 떡볶이가 중국 음식이다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본인의 무지이든지 본인의 의도이든지 한국인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더 깊은 주제로 이야기하기 전에 떡볶이가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떡볶이는 아주 오래전 한국의 역사책에 등장합니다. 떡볶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편찬된 신유찬요라는 문헌에 등장하죠. 과거 떡볶이는 궁중에서나 먹는 귀중한 음식으로 간장 양념과 고기 등을 넣어 조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간장 떡볶이가 이미 조선시대부터 궁중에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아는 빨간 양념의 떡볶이는 전쟁 후 195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신당동 떡볶이의 원조라고 불리는 마복님 할머니가 그 주인공이죠. 비록 현재 마복님 할머니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지만 현재 떡볶이의 원조 골목이라는 신당동에는 마복님 할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한때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라는 유명한 유행어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마복님 할머니입니다. 어쨌든 이로써 떡볶이를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식 길거리 떡볶이의 인기는 대단합니다. 한류의 유행으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한국에서 맛본 떡볶이를 찾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중국에서 영업 중인 한국 식당에서 가장 인기 좋은 메뉴라고도 하죠. 그런데 한국 네티즌들이 떡볶이 영상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국이 이제껏 해왔던 만행 때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껏 중국이 저지른 일 때문에 한국인들은 떡볶이 공정까지 시작한 것이냐라며 민감해한 것이죠. 20년 전에 처음으로 동북공정을 시작한 중국은 한참 동안 잠잠하더니 몇 년 전부터 집요하게 한국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동북공정의 계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동북공정의 핵심은 기록이 남지 못한 중국의 역사를 위해 고대사를 왜곡해 한반도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의 동북쪽에 위치한 세 개의 성인 랴오닝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역사, 지리, 민족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다는 목표를 세우고는 56개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통일 다민족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동북 삼성의 역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이라면 조선족의 역사, 나아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역사는 중국 것이라는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동북공정이 치밀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무서운 계획이라는 걸 깨닫게 한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지난 2020년에 발생한 김치공정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29일 중국 정부의 대변인격인 환구시보는 중국식 김치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표준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면서 김치 종주국이라고 떠들던 한국은 이번 표준화 절차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면서 마치 김치가 중국의 고유 음식인 것처럼 떠벌렸죠. 이 기사를 시작으로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또다시 시작됐다면서 김치 지키기에 나섰는데요. 사실 한국을 아는 전 세계인들의 상당수는 김치가 당연히 한국식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13억 인구가 마음먹고 전 세계 사이트에 김치는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한다면 분명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국 네티즌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ISO 측에서 공식 문서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는데요. ISO는 중국이 김치라고 우기는 파오차이는 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ISO 공식 문서에 따르면 중국이 국제표준으로 인증받은 것은 파오차이일 뿐 김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똑부러지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는 사실은 이미 2002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 인증을 받았으니까요. 2001년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가공건체류 분과회의에서는 김치는 농수산 가공식품 분야에서 국제유통기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공식 명칭 또한 김치로 정해지면서 당시 종주국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일본도 팽당했습니다. 이로써 김치 종주국 논란은 종식됐지만 중국이 새로운 논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주장에 황당했던 것인지 주한 미국 대사가 나섰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중국에서 김치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에 김치는 한국이 원조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빅마마 이혜정 셰프에게 김장을 배운 지 4일이 지났다며 쌀쌀한 토요일 오후와 딱 어울리게 사발면과 약간의 약주를 곁들여 그날 만들었던 김치를 맛봤다고 남겼습니다. 사진에서 해리스 대사는 김치와 사발면, 소주를 담았죠. 그리고는 해시태그로 한국산 원조김치라고 적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죠. 그는 실제로 미국 대사관에 이혜정 요리연구가를 초청해 함께 김치를 담는 체험을 하면서 김치보다 더 한국다운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예고하면서 김치 종주국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어 행복하다는 게시글을 올려 김치는 한국의 종주국임을 명확히 했죠. 그런데 해리스 대사보다 먼저 중국에게 참교육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대형 도서관이라고도 불리는 영국 국립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술 도서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집관이기도 한 이곳에는 책, 국회의사록, 신문, 잡지, 소리, 그리고 음악, 지도, 인쇄물, 그림 등 전 세계 모든 언어와 형식의 항목을 1억 5천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필사본도 소유하고 있을 만큼 그 가치가 대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중국의 김치 공정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12월 영국 국립도서관의 웹 아카이브에는 김장 프로젝트가 공식으로 등재됩니다. 이 웹 아카이브는 영국의 전문 큐레이터들과 기록 연구사들이 자국의 문화유산을 대표하거나 중요한 글로벌 가치를 보유한 웹사이트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김장 프로젝트는 웹 아카이브의 총 107개 주제 가운데 식품 역사 분야에 등재시켜 김장이 한국의 고유문화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계 김치연구소가 제작한 이 웹사이트는 유럽 내 김치와 김장 문화 확산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김치와 김장 문화에 대한 소개 및 한국의 지역별 김치의 종류와 특징, 김치 레시피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영국 국립박물관에서 이를 인정했다는 것은 김치와 김장 문화를 단순히 이민자의 문화로 보지 않고 영국에서 꼭 보존해야 할 역사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으로 한국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한국 문화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혹 외국인을 만나 김치를 소개할 일이 있다면 그들의 편의를 위해 친절하게 코리안 스타일 파오차이와 같은 바보 같은 표현 말고 김치라는 고유명사를 쓰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스시를 두고 재패니스 스타일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소개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